황당한 루머도 계속 들으면 믿게 되는 이유. 오형규. 2012년 2월 누군가에게서 들은 최신 유머를 주위에 전하는데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이거나 거꾸로 상대방이 내게 해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건망증이 심해진 탓일까요? 어디선가 들었는데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대개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높으면 설득 효과가 높습니다. 믿음이 가는 종교인이나 학자들의 이야기라면 훨씬 더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반면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라면 아무리 설득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인의 말은 대개 거꾸로 들어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처럼 정보의 출처에 따라 메시지의 신뢰도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억 속의 정보 출처와 메시지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면서 출처에 신뢰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메시지의 설득력은 대동소이해집니다. 즉, 신뢰성이 낮은 사람의 이야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 수면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수면자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출처를 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꿈에서 들은 듯 가물가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군에서 정훈 교육 및 심리전을 담당했던 칼 호블랜드 예일대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7편짜리 선전 영화인 우리는 왜 싸우는가 시리즈가 군인들에게 어떤 선전 효과를 갖는지 연구했습니다. 이 시리즈 가운데 2편이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을 정도이니 제법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군인들이 처음 어떤 정보를 알게 됐을 때는 출처를 의심하고 정보를 무시해버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의 신뢰성에 관계없이 출처는 잊고 메시지만 기억한다는 게 호블랜드의 결론입니다. 정치인들이야말로 수면자 효과를 활용하는데 달인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정치인은 본인의 부고 외에는 그 어떤 기사든지 자신의 이름이 나는 것을 환영합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기사라도 매스컴에 거론되는 횟수에 비례해 훗날 유권자에게 각인되는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개그맨이 국회의원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고소해 세간의 화제와 비난의 대상이 된 모 국회의원은 한 케이블 방송에 나와 지역구에서 인지도가 90%로 높아졌다고 자랑했습니다. 유권자라면 누구나 그의 이름 석자는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호감도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이지만요. 선거판에서 수면자 효과가 네거티브 전략과 만나면 파괴력이 커집니다. 유권자들은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누가 퍼뜨렸는지는 잊고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괴담이 쉽게 퍼지는 것도 수면자 효과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괴담의 출처는 흔히 친구의 친구 또는 친구의 먼 친척쯤 됩니다. 나훈아의 신체 부위 절단설 출처도 대개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찌 그리 황당한 사건을 목격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면자 효과야말로 대중선동가들이 선호하는 심리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수면자 효과는 수시로 발견됩니다. 자신이 생각해낸 가치관이 실상은 스승이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느 책에서 읽은 글귀인데도 시간이 지나면 출처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아이디어, 자신의 생각이냥 착각하는 시기입니다. 기업의 광고 효과에서도 수면자 효과는 유용합니다. 광고 메시지의 설득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고 합니다. 누가 광고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고 메시지만 기억 속에 남아 광고의 설득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냉정한 머니게임이 벌어지는 주식시장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증시 루머는 허위임에도 수면자 효과에 의해 긴 생명력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관한 황당한 루머를 들으면 처음에는 누구나 무시하고 의심하지만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루머의 메시지가 기억 속에 남아있어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김정일 사망을 전후해 북한 관련 루머 때문에 주식시장이 출렁거린 적이 많습니다. 1999년 이래 김정일 사망설만 10건에 달합니다. 앞선 루머는 모두 허위로 밝혀졌지만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이 진짜 사망하자 루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급기야 올해 1월 6일에는 증권사 메신저를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가 폭발했고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서울로 유입되고 있다는 루머가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낙폭이 40포인트까지 커졌고 환율도 10원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는 북한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고 김정일 사망 후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에다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한 기억까지 겹쳐져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게다가 메신저 내용이 일본 신문기사 흉내를 낸 데다 잘 열리지 않는 사진까지 첨부됐으니 촌각을 다투는 딜러들로선 일단 믿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루머 유포자는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보는 풋옵션 매수 세력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밀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내 판단이 조종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속이 울렁거리고 불편해집니다. 이런 일을 한 번 당하면 퍼뜨린 사람이 나쁜 놈이지만 2번 당하면 내가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출처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정보의 신뢰성을 재평가하는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사실을 검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황당한 루머도 계속 들으면 믿게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